윤리위원장을 당대표가 임명을 하면은 윤리위원장이랑 당대표가 논의를 해가지고 윤리위원들을 선임을 하는데 지금 그런 것도 없이 정반대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윤리위원장 자체를 못 구했다는 건데 이런 걸로만 봐도 지금 당의 상황이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지금 사실 윤리위원장이 인선은 됐나요? 됐어요. 네, 호선 윤리위원들이 됐어요. 호선으로 이 윤민우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분 얘기도 좀 우리가 해봐야 될 텐데 그렇죠. 네. 어쨌든 호선으로 이제 선출이 된 거죠. 네. 선출이 됐는데 이제 과거에는 이게 어쨌든 일야당이고 또 보수당이잖아요. 또 여당이었던 시절도 있었고 그래서 이 윤리위원장들을 좀 신망받는 뭐 언론인 출신 아니면 뭐 법조인. 종교인 출신 아니면 법조인 출신 그리고 윤리위원들도 각 분야에서 좀 그런 신망이 두터운 분들을 왜냐하면 이게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는 당 기구기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근데 공개돼서 보니까 뭐 그 JMS 정명석 변호인 아니냐 논란이 있는 분, 뭐 통진당 사람 아니냐 맞아요. 이런 논란이 있는 분, 뭐 이런 분들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변호인이 어떤 사건의 변호사를 맡은 거야 뭐 문제 제기될 게 없지만 그 외의 것들은 좀 보면 재밌긴 해요. 근데 보통 윤리위라고 하는 게 당 외부 인사로 인선을 해야 되다 보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나라고 제 혼자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아무도 못 믿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뭔가 자기가 컨트롤이 되는 사람들로만 해야 된다는 지금 압박감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이렇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뭐 윤리위가 뭐 비공개로 하자고 결정 뭐 누가 해가지고 비공개로 하고 누가 유출한 건지 뭐 비공개로 한 걸 굳이 누가 유출시킨 것도 웃기지만 저는 윤리위라는 곳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굉장히 큰데 그걸 비공개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게 누가 이 결정을 내렸는지 본인들이 스스로 책임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그걸 비공개로 한다는 것도 일단 좀 이상하고.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그냥 우리나라 정치 전체가 윤리위라고 하는 곳에 너무 권한이 커요. 사실 윤리 도덕 이런 거는 사실 갖다 붙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윤리라는 게 어떤 당내의 어떤 윤리적인 이런 부분 이런 걸 좀 좋게 자정하기 위해 만드는 목표지만 결국에는 어거지로 그냥 칼질하고 싶을 때 갖다 붙이는 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윤리적인 거야 뭐 막말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에 한동훈 대표의 이 단계 게시판 사건이 저는 한동훈 대표 잘못이라고는 생각해요. 근데 이게 무슨 징계감인가? 라고 하면 또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그런데 윤리가 붙고 도덕이 붙으면 그런 것도 다 징계감이 되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말에 갖다 붙이기 나름이니까. 그러니까 과거부터 이런 윤리가 너무 과도한 권력을 휘두르고 권한을 휘두를 때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게 그게 왜 본인들이 칼날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못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야 뭐 지금 자기들 찌른다고 하니까 난리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 찌를 때는 거기에 환호했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솔직히 자기 반성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지금 돌아온 칼날의 부당함을 이야기해야지. 그 전에는 결국에는 자기가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걸로밖에 남들에게 비춰지지 않는다. 그리고 어쨌든 윤리위원들이 명단 공개되니까 사퇴를 한 것도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해. 재밌어요. 왜 사퇴? 아니 왜 사퇴를 해? 내가 떳떳하게 하면 그래, 되지. 떳떳하게. 그러니까 제가 봤었을 때 이건 것 같아요. 비공개를 한다는 전제로 윤리위원이 됐는데 본인 이름이 오픈이 되니까 이제 사퇴를 한 거지 않습니까? 뭐 부끄럽고 창피하고 뭐 어떤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거를 비공개를 전제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번 윤리위원회가 원포인트 윤리위원회다. 그러니까 김종혁 전 최고랑 한동훈 대표를 우선은 강한 징계를 주고 그다음에 이 윤리위원회 자체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원 사퇴하겠다 하고 원포인트로 조용히 사라지려고 자객처럼 활동하려고 했는데 은밀히. 예. 사실 윤리위원장 한 사람만 총대를 매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봤었을 때는 이미 7명 전원이 공개가 됐고 네. 7명 전원이 명단이 보면 화려하지 않습니까? 뭐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전혀 없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비공개로 우선 진행을 하고 윤리위원장이 잠깐 욕먹고 이걸로 윤리위원회는 해산하는 이 절차로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명단이 공개됨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복잡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가 오늘 발표한 것도 있다. 왜냐면 당에서도 내일 나머지 3명의 윤리위원을 발표하고 빠르면은 이번 주 금요일에 윤리위원회를 개최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조용히 은밀하게 진행을 하고 싶었었는데
이게 공개가 돼버리다 보니 빨리 도망간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도 있었을 수 있죠. 발목 잡히기 싫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뭐 자신의 경력에.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이 윤리위원장의 구인난도 저는 그런 이유와 무관치 않았다고 봅니다. 뭐 어쨌든 윤리위원장 자리에 뭐 이분 저분 모셔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다는 얘기가 파다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결국 이 장동혁의 칼로 쓰이는 이 상황 자체가 부담스럽고 사실 권력이라는 게 또 화무시비롱인 건데 뭐 장동혁 대표가 그렇다고 국민적 어떤 지지를 받고 있는 막강한 정치적 권한과 뭐 능력이 있는 상태의 대표가 아니잖아요. 뭐 지금 언제 내려갈 거냐, 뭐 장동혁 고 이대로 괜찮냐, 계속 이런 비판을 받고 있고 뭐 대중의 지지를 받는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뭐 내 몸 하나 던져서 뭐 한동훈계에 대한 어떤 그 축출에 앞장을 서는 게 내가 그의 칼이 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위치에 굳이 지금 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명예롭게 쓰이고 싶고 어떤 본인의 뭐 품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고 싶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그 계산을 다 해서 다들 거절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요. 의문이 왜 그분들이 그만두셨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한 대로 일야당의 좀 판관 같은 좀 명예로운 자리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야 판사죠. 되는데. 아니 뭐 그렇게 떠나서 얘기한 대로 지금 뭐 이분들의 뭐 면면이 뭐 윤어게인의 뭐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친다면 그런 주장이 맞아서 그런 사람들을 구성을 한 거라면 그만둘 필요가 없거든. 왜냐면은 그분들의 세계관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대가 윤어게인이에요. 그럼 내가 한동훈을 날리는 칼이 됐다는 건 그 사람들 세계관에서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근데 왜 그만두냐고. 그러니까 뭐가 좀 이상해. 지금 뭐가 안 맞는 일이 네. 일어나고 있어요. 발 빼려고 하시나 보죠. 그럴 수 있죠. 나중에 이제 윤리위에서 결정된 걸 가지고 책임을 지기 싫으니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괜히 이 논란이 많은데 이제 윤리위원으로 됐다는 것에 이제 부담을 느낄 수도 그 있고 커리어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정말 지금은 속해 있는 조직이 있다면 그 조직 내에서 뭔가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는 뭐 워낙에 이제 검증이나 뭐 파묘가 일상화된 시대니 네. 어떤 본인들에 대해서 네. 더 추가적인 의혹이 나오거나 네. 더 추가적인 취재나 제보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올까 뭐 두려우실 수도 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윤리위원 중에서 이제 위원장으로 호선되신 분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윤민우 가천대 이제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분 어떤 분인가 이제 봤더니 이제 중국이 여론조작에 개입돼 있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 그러니까 일단 여론조작에 관심이 있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저격수로 데려온 것 아니냐. 근데 이 이력이 공개되자마자 그런 평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런 글도 쓰셨어요. 이제 옛 개딸, 현 잼딸, 이 이재명 대통령 강성 지지층에 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글을 이제 2023년에 언론에 기고를 했냐면, 이제 김건희 여사를 왜 개딸이 미워하냐, 이 감정을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이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의 역량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가부장적 아버지인 남편의 그늘 아래서 자신들이 열망하는, 그러니까 개딸들이 열망하는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시기하고 이제 질투한다. 이런 분석을 한 분인데, 아니 일단 김건희 여사가 V0였잖아요. 무슨 가부장적인 남편이에요. 알고 보니까 간여장이었는데 이 김건희 여사가 권력의 정점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알고 보니까. 리더십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더 리더십을 많이 잘했던 건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랑 많이 안 친했나 봐요. 주체적인 여성이었는데 지금 어쨌든 이분 윤민우 이 위원장 과거에 이제 이런 분이었습니다. 네. 해당 칼럼이 이제 월간조선에 이제 기고를 한 네. 칼럼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보면은 이제 김건희 전 여사의 팬클럽이 이제 건사랑 회원이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여론조작 관련 가서 해가지고 이제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무슨 사이버 전문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사이버 안보 전문가. 안보 맞아요. 어쨌든 뭐 한 대표가 이래나 저래나 중국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인 건 명확한데 왜 자꾸 중국인 얘기를 하면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네. 이분이 또 하나 이력이 특이한 게 뭐냐면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있을 당시에 방첩사 자문위원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은 결국 이제 김건희 여사 라인에 관련된 사람이 아니냐라는 말이 많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이력만 보더라도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윤리위원회에 들어왔는지는 제가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다들 상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인 약간 공정성을 보여주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이걸 징계를 하더라도
할 말이 덜한데 지금 이거는 윤리위원회 자체의 그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당대표 포함해가지고 지도부들이 하고 있는 걸 봤었을 때 이게 상황이 너무 녹록치가 않으니까 이제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해서 내가 지금 당대표를 하고 있고 내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나의 소명은 한동훈 너 하나만 보내는 거야. 이제 이 목적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정치는 증오심으로 하면 안 되죠. 네,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그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그 조사 결과 발표했을 때 이제 조작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명인 한동훈이 쓴 글을 이제 가족이 쓴 글인 것처럼 이제 다수 포함을 시켜서 발표했다. 막 이런 조작 논란이 있었는데 그걸 밝히기 위해서 조작을 밝히기 위해서 이분을 데려온 거 아닐까? 말고 봤더니 친한동훈이었던 알고 거예요. 보니까 이거 변심하신 거예요, 변심. 이거 조작이라서 뭐 장동혁과 2호선을 뭐 징계한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사이버 안보 전문가가 맞고 또 요즘에 또 가천대가 참 좋은 학교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만약에 이걸 가지고 조작이라고 판명을 하지 않고 그대로 당무감사위원회가 내밀었던 결과를 가지고 징계를 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조용히 넘어가긴 힘들죠. 이거는 누가 봐도 조작인 게 명백한데 이걸 근거 자료 삼아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는 검사가 잘못된 증거, 조작된 증거를 내밀었는데 판사가 이거에 대해서 징역형을 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인정한 것. 이건 문제가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모신 거죠. 장동혁 대표가.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중국의 국내 선거 개입, 뭐 포털 댓글 조작 우려 이런 거를 제기해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의 세계관은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세계관 속에서 지금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사태는 뭐냐? 저희야 뭐 당내 뭐 권력 다툼이나 뭐 친한계 인사들을 징계하기 위한 어떤 명분 삼기 뭐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런 세계관에서는 사실 그 한 전 대표와 그 가족들이 뭐 썼다라고 보여지는 이런 당원 게시판은 뭐 한동훈 전 대표는 직접 안 썼다고 하고 뭐 가족들이 쓴 걸로 드러나고 있는 이런 단계의 글들은 이른바 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의 안보가 위협을 받은 거거든요. 지금 이분은 사이버 안보 전문가가 아니고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안보 전문가예요. 왜냐? 그럼 잘 지금 봤네. 특정 대표의 가족에 의해서 지금 이 당원 게시판이 조작이 됐다. 안보에 큰 위협이 생겼다. 지금 엄청난 일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신 거기 때문에 뭐 한 전 대표가 동명인 한동훈이 글을 썼든 한 전 대표가 진짜 썼든 중요하지 않아요. 한 전 대표 가족이 글을 쓴 것만으로도 이것은 여론 조작이 있었다. 당원 게시판의 여론을 불법적으로 조작을 했다. 이렇게 아마 보고 계신 분일 거예요. 야, 아니 어쨌든 저는 그 이른바 단계 사건은 그냥 국민의힘에 당원 게시판이 있었다. 그냥 큰 홍보가 됐다. 네. 그거 말고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 네. 뭐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이 이거는 뭐 사안에 뭐 맞고 따지고를 지금 하는 건 이미 넘었죠. 그러니까 이미 이건 일종의 감정 싸움으로 저는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쯤 가면 사실 우리가 외부에서 아무리 그게 잘못됐고 틀렸고 옳지 않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되는 데까지 강을 이미 양쪽이 건넜다. 되는 데까지 밀어붙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김종혁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이셨나 했던 얘기가 뭐냐면 같은 당내 싸움 김종혁 최고위원. 김종혁 최고위원. 네. 네. 그 당시에 비대위원도 하시지 않으셨나요? 아무튼 그때 비대위원 할 때. 당시에 이제 같은 당내 싸움은 부부 싸움이기 때문에 아무리 상대방이 뭘 잘못했고 내가 뭘 했더라도 어느 정도 선을 넘지 않아야 나중에 손잡고 다시 살 수가 있다. 어느 정도 선을 넘었으면 이혼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뭐 이런 논조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그걸 이번 보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따지면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 섞어가지고 조작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반대편으로는 아니 가족 아이디로 썼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가족 중에 누구는 미국에 있었어야 되고 누구는 뭐 저기 장인어른이니까 자기 사위집에 와가지고 그걸 썼다는 거냐. 그럼 그거 하나하나 밝혀라 하면은 말이 안 맞거든요 서로. 그러니까 이런 지역적인 부분 따져봐야 어차피 의미 없는 상황이고 감정적으로 상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못 되돌린다고 봐요. 그러니까 갈라서는 거 말고는 결국에는 결과가 남아있지 않다. 그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가 이제 정치인들 만나면, 그러니까 의원들이나 이제 국민의힘 관련된 정치인들 만나면 그 얘기를 묻거든요. 이 전면전 가야 되는 상황 아니냐. 이 정도 되면 한 전 대표가 이거 누가 봐도 컷오프 하려고 지금 이제 사전 정지 작업 하는 건데, 근데 나중에는 갈라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이제 양쪽에서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 좋자고 갈라서냐. 예를 들면 누구 좋자고 내가 나가냐 이런 얘기를 근데 하더라고요. 양쪽에서가 아니죠. 안 나가겠다고 하는 건 한동훈 대표, 진짜 친한 계층이고 이쪽에서는 계속 나가라고 하고 있죠. 아 네. 사실상 지금 나가라고 그러니까 하는 지금 거다. 이혼 소송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한쪽에서는 이혼을 안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한쪽은 이혼하겠다고 하는데 저쪽에서 이혼 안 해주고 버티니까 흔히 얘기하는 막 이것저것 꼬집꼬집 끄집어내가지고 좀 이제 흔히 진흙탕 싸움 가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감정 문제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부부 간의 어떤 이혼에서 일어나는 감정 문제 수준이에요. 이거는 해결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뭐 한동훈 대표 측이라고 해서 이쪽에 어떤 지저분한 거 끄집을 게 없겠습니까? 감정 상한 순간 이쪽도 그런 얘기 하게 되겠죠. 그럼 이쪽은 뭐가 더 없겠어요? 네. 그냥 계속 안 좋은 굴렁터기로 흘러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간의 어떤 최소한의 피해로 끝내려면 결국에는 결론은 정해져 있다. 그걸 언제 받아들이느냐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야 뭐 남의 당 일이니까요. 근데 장동혁 대표도 사실 입지가 지금 뭐 이렇게 견고한 게 아니잖아요. 녹록치 않죠. 그러니까 더 그러죠. 네. 저는 반대로 입지가 견고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수도 있다. 그럼요. 일단 맞아요. 여유가 네, 있죠. 네. 맞아요.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안 하죠. 근데 뭐 거의 이제 반란군인 거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계가 이른바 반란군이고 혹은 역모를 꾀할 수 있는 언제든지 위험인자. 내 왕위를 이제 탈환해 가려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리고 또 한동훈계에 대해서 사실 계속 뭐 이 친윤계나 이런 쪽에서 계속 얘기를 했던 게 방송에 나와서 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에 나와서 사실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왜 이제 싫냐면 사실 이 스피커 파워가 이 수에 비해서 꽤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더 생각도- 설득력 있는 그런 얘기를 생각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친한계가 사실 수로 비교해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네. 있는데 이분들이 뭐 원웨어도 막 나가서 막 쓴소리하고 그러니까 막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주장이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제기가 되면 장 대표는 또 입장을 내놔야 되는 거고 뭐 혹은 이거 어떻게 보시냐 기자들 질문 쏟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이제 본인 흔들기가 계속 된다. 약간 흔들다리 위에 서 있는 느낌이니 이걸 나는 못을 제대로 받고 자꾸 다리 흔드는 사람들 내가 다 이제 떨구고 나는 내 길 가겠다 이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어쨌든 선거가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장동혁 대표한테도 중요한 선거고 한동훈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친한계에게도 중요한 선거예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부부 얘기 많이 네. 해주시고 뭐 왕권 얘기까지 다 해주셨는데 뭐 이래나 저래나 부부 싸움을 하게 되면은 남편이 대체적으로 잘못을 많이 해요. 네, 남편이 그래서 굉장히 장 혐오 발언. 대표예요? 그래서 전 뭐 이혼이 됐거나 뭐가 됐거나 모든 가정이 평화로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남편이 누가 잘못한 게 남편이에요? 맞아.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니 사실 이제 이게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사실관계랑 상관없이 감정 싸움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사실 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행동이 중요하죠. 태도도 중요하고 사실 한동훈 대표도 SBS 라디오에 나가가지고 힘들지만 어쨌든 인정을 한 부분이고 그다음 가족이 이제 뭐 링크나 사설을 한 건 맞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은 개인정보 포함해가지고 가족들이 이제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할 수 없었다. 다만 비판하려면 나를 하지 가족을 비판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언론사 사실 사설이나 칼럼을 복사한 내용이다. 예, 링크를 건 거는 맞다. 링크. 그 이외의 거는 이제 다 이제 아니다라고 네. 했는데 저는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한 대표가 사과를 해서 이거를 좀 마무리 짓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나 장동혁 대표가 보이는 태도가 사과를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과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작한 거를 내밀면서 야 어쨌거나 저쨌거나 가족이 됐거나 뭐 네가 아니라고 하니까 됐고 어쨌든 사과해라고 해버리면은 이게 이미 조작된 걸 가지고 잘못한 거 뭉뚱그려 아니라는 사과하는 건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요즘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우선 명확하게 한 다음에 네. 차후에 입장을 발표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왜 안 하냐 이것보다는 사과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람을 내몬 다음에 이거 봐 사과 또 안 하네 어쩔 수 없어 너 징계야 이제 이렇게 가는 수순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오늘 아침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연대하고 외연 확장을 하려고 하면은 우선 당내가 연대가 돼야 돼요. 당내가 같이 가야 되고. 잘못을 지금 당 안에서 찾겠다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아마 그게 프롬프터 맞은편에 거울이 있었을 것 같아요. 거울이 있었을 거다. 장 아니면- 대표를 비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네. 당대표가 어떤 중요한 기자회견을 하면은 당 지도부가 이 연단 밑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마주보고 말을 하는 게 당 지도부가 이렇게 쫙 앉아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찾겠다. 그러니까 너네 나한테 이제 쓴소리 좀 해라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랬으면 참 좋겠죠. 네,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만약에 개혁신당이랑도 같이 하고 네. 이렇게 연대하고 함께 하고 싶으면은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보이는 행태를 봤었을 때는 선거연대를 할 수가 없죠. 쉽게 말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똥물을 같이 뒤집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변해야지만 개혁신당도 연대하고 기타 다른 정당도 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좀 확실히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이렇게 네. 됐었을 때 만약에 문성호 대변인이나 이준석 대표,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에 야 너네 이렇게 우리 같이 한 다음에 씹다 뱉은 껌처럼 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정도의 내용 발표해놓고 연대하자고 이럴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말이 안 되는 지금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부당하고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죠 국민의힘이.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연대론 얘기가 잘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지금 뭐 발등에 등 떨어지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방금 장동혁 대표가 당내 입지가 약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연대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본인이 당내 입지가 튼튼하면 연대론 같은 걸 꺼낼 일이 없고 불안하니까 꺼내는 건데 문제는 불안할 때 꺼내는 연대론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두 당이 네. 진짜 통합을 한다면 저는 개혁신당에서는 이럴 것 같아요. 그 조건으로 장동혁 지도부 사퇴. 총사퇴. 네. 일단 그쵸, 통합을 사퇴. 안 하죠. 저희가 뭐 개개인의 후보들이 선거연대를 하는 것까지 하면 네. 당에서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뭐 통합이나 합당 이런 얘기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니 지금 예.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굳이 안 되는 곳에 가서 뭐 이렇게 같이 힘을 합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차라리 네. 뭐 힘들더라도 독자 생존하는 게 맞지. 오히려 이 국민의힘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묶여버리면 그건 개혁신당대로 손해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대를 하고 뭔가를 한다라고 할 때는 최소한 서로 주고받을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상호 간에 플러스를 교환해야 되는 건데 네. 개혁신당이 플러스를 주는데 국민의힘에서 마이너스를 주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 계산 안 맞죠. 수익 타산은 안 맞죠. 근데 저는 아무튼 앞으로 사실은 한동훈이라는 이제 정치인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갈 것인가가 좀 관심사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한계가 사실 새가 많지는 않잖아요. 많지는 않은데 수가 많지 않아도 싸우면서 새를 늘려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특히 정치 지도자는. 근데 이게 정말 싸울 상황에서 이분이 전투력이 있는가, 전투를 하면서 동지를 더 이렇게 모아서 새를 확산할 수 있는 그런 또 리더십이나 정치력이 있는 분인가. 그래서 그걸 사실은 선거에 출마를 하든 안 하든 출마를 해서 당선되든 안 되든 약간 그 정치인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시간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선거에 출마를 하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징계를 주면 안 되죠. 윤리위에서 징계를 줘버리면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지지 아마 않습니까? 당원권 정지시키겠죠. 예, 뭐 6개월 못해도 한 6개월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우선 출마를 못하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친한계가 작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크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친윤계가 사실 와해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국민의힘이 뭐 개파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한동훈계가 제일 큰 거는 사실이고 네, 뭐 그 지분이 크진 않지만 거기에 원외 당협위원장들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 중심으로는 한동훈 대표 지지세가 제일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지방선거 이번에 당장 징계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선거가 진짜 눈앞에 다가왔었을 때 누가 과연 지원 유세로 오거나 누구 손을 잡고 선거운동을 해야 이 사람이 그나마 당선 확률이 올라가고 저 사람 국민의힘이지만 그렇지 찍어줘야지라고 할 수 있는 게 과연 국민의힘 정치인 중에 누구일까라고 저는 잠깐만 생각해보면 답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징계를 안 받고 본인이 보궐에 나가거나 뭐가 됐거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충분히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아주 큰 역할을 할 거다. 근데 다만 중요한 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거 자체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 선조가 자체가. 봤었을 때 이순신이 너무 잘하면은 사실 내쫓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나왔어요. 지금 충분히 난리 나왔어요. 났는데. 아이고. 네. 한동훈 대표님 근데 보고 계신가요? 영상편지신가요? 근데 충무공은 영웅이었거든요. 어쨌든 해전에서 아이고. 승리로 이끈 해전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근데 한동훈 한동훈 대표가 대표가, 그럴 수 있을 것인가를 봐야 돼요. 승리로 이끈 적이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아하. 단 한 번도 선거를 승리로 이끄신 적이 없는. 뭐가 있었죠? 총선 비대위원장으로 한번, 총선을 예. 치렀지만 그때는 어쨌든 그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실 그때는 예. 이제 예. 대통령실에서 예. 이게 도저히 이길 수 없게 대파 런종섭 챌린지. 뭐 그냥 강서구청장 김대호 강서구청장 공천 제가 그때 뭐. 당시 본 후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뭐 그때는 이순신 얘기만 안 나왔으면 그 정도까지는 얘기 안 하겠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이끈 선거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좀 무리한 부분이 있다. 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열심히 한 건 저도 인정하는데 제가 이제 본 후보다 보니까 진짜 런종섭의 네. 핵칼에 나오면은 네. 지하철역에 서 있으면은 이게 모세의 기적이에요. 어. 저를 다 피하기 때문에 아. 진다는 게 확 와닿아요. 아. 그랬습니다. 야,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섬뜩하셨을 너무 것 같아요. 힘들었어요. 현장에 그게 여론이 이렇게 확 느껴지는 네. 거잖아요. 근데 내 잘못도 아니고 이게 대통령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한 전 대표는 출마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 출마를 어떻게 하느냐도 좀 이제 본인이 만들어야 되겠다. 장 그렇습니다. 대표한테 기대할 것은 없을 것 그렇죠.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입증을 하셔야죠. 이제. 아니, 뭐 그리고- 본인이 만들 수도 없어요, 사실 아. 징계해버리면. 근데 아니, 그렇게 창당하셔야지, 뭐 나오셔서. 징계를 도저히 할 수 없을 만한 세를 그동안 만들어 놨을까?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아니, 어쨌든 좀 지금 운신의 폭이 좀 넓은 상황이잖아요. 네, 네. 당직을 맡고 있는 게 아니니까 야금야금 의원들을 좀 많이 만나야 된다. 네. 왜냐면 반 한동훈의 감정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많이 만나서 내가 만나보니까 괜찮던데 내가 오해한 부분도 많더라. 이런 의원들이 많아서 함께하는 의원들이 알고 보니까 친한계가 이미 반을 넘었네. 네. 이러면 모를까. 근데 그것도 정치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는 그래서 안 될 그것도 겁니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된다고? 어떤지 왜냐면 좀. 왜 안 돼? 국민의힘의 화이팅, 당에 화이팅. 아까 전에 이제 뭐 친윤이 흩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친윤이라는 건 허상이고 네. 흔히 얘기한 제가 많이 얘기하는 국힘 텃주대감들 자기들의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어떤 안락한 삶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살찐 고양이 분들이 결국에는 그 당의 주류인데 그 사람들은 곱게 보지 자신들의 않는다. 말 잘 듣는 허수아비를 원하지 한동훈 대표 같은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네. 말 이제 잘 들으면 되지 뭐. 한동훈 대표님 보고 계신가요? 가서 이제 말 잘 듣겠다라고 소송하고 아니 사실 뭐 지금도 진중계라고 분류되는 의원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뭐 성일종 의원이나 뭐 주호영 의원님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뭐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에도 찐눈이었고 말하는 그 터줏대감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뭐 봤을 때 징계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이 당이 잘못 가고 있다라고 이제 확실히 지적을 했고 그렇게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물밑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스킨십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네. 예, 적극적으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네. 것처럼 충분히 좋은 역할,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런 얘기 듣긴 했어요. 원래 싫어했는데 한동훈 대표 싫어했다. 그런데 만나보니까 괜찮더라. 생각도 괜찮고. 장동혁 효과 아닐까요? 상대적으로. 도저히 이제 그러니까 만나보니 다르더라. 이 얘기가 사실 퍼지면 맞아요. 또 의원들도 사람인지라 또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것도 순식간 얘기도 합니다. 맞아요. 금사빠 의원들도 많아요. 여러 명 봤습니다. 저도. 자, 이제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걸로 45분 거예요. 세상에. 뒤에 거 좀 빨리 하시죠. 네, 김병기 강선우 의혹. 이제 뒤에 이혜훈 이제 후보자 얘기도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처음에는 이제 강선우 의혹, 김경시 의원 때문에 시작이 됐어요. 1억 원을 받아서 이제 강선우 의원이 이제 사무국장을 지낸 자신의 보좌관한테 보관을 시켰다. 근데 이제 반환을 지시를 했는데 이 어제 그 이제 돈을 강선우 의원이 그 보좌관한테 보관하도록 시켰다라고 그 얘기한 그 보좌관이 어제 이제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받았는데